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이럴 때일수록 사고를 더 확장하는 시간을 방구석에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좀 사고를 이렇게 열 수 있는, 이렇게 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열린 결말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휙 던져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폭락하겠는데? 아닌데 이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조정 시작? 이란 주제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역대급 현금을 쌓고 있는 워렌 버핏, 즉 버크셔 해서웨이를 말하는 거죠. 11분기 연속 매도, 즉 11분기 연속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주요한 경고 문구를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5년 내에 좋은 가격이 올 거라 예상한다라고 24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버피동이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한 1, 2년 조롱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애플 같은 거 샀을 경우에 이 양반 지금 이렇게 애플이 많이 상승할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애플을 사냐 노망났다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4배 5배 그리고 또 우리 버핏 옹께서는 어때요? 저희처럼 10% 20% 담는 게 아니에요. 전체 비중의 60% 올인 그래갖고 4배를 드셨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똥차례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버피동 당신은 여기까지 보신 건가요? 다들 요지를 하잖아. 처음에 막 욕하다가 맞죠? 아무튼 그런 버크셔에서 워렌 버핏 동께서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있다니까 이거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응 안 하다가 지금 요새 좀 불안하거든요. 장들이 막 나올 때 막 갑자기 막 쏟아지는 물량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버피동 우리가 또 두려우면 어떤 의지할 곳 현인들을 찾아가잖아요. 버핏을 그동안 한 3번 4번 조롱했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조롱을 못하죠. 아니다 이거 올 거다 분명히 버핏이 또 맞을 거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근에 좀 주식시장에 좀 어떤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에 가장 선봉장에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지금 워렌 버핏 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회자되면서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왜 계속 나오게 되냐면 지금 S&P 500 PER이 22배예요. 22배. 보통 한 20배, 18배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안정권이다. 그나마 예전에 뭐 13배도 있었고 15배, 17배 계속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한 18배에서 한 20배 정도가 안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배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최상위, 그러니까 상위 10%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떤 폭락이라든가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좀 높은 지점에 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계속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보유한 물량을 파는 것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도 안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 주식조차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예,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야 된다고? 쌀 때 싸게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그 버크셔 세웨이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차원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벤트성으로. 왜냐면 또 버크셔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분기 발표나 이런 것들 하면서도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위기에 오들오들 떨게끔 만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핏이 역대급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 원화로 48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오금이 저리죠. 지금이라도 당장 좀 팔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좀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I가 불러온 양극화. 초인류 인재만 살아남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지금 메타에서 연봉으로 수천억을 제시했어요. 수천억, 뭐 1,700억 뭐. 안 온다고 그러니까 3천억 줄게.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연봉이에요, 연봉. 그것도 미리 주겠대요, 미리. 선불로 연봉을.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 나는 너네 회사의 어떤
이런 개발자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너네 회사까지 같이 다 인수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똑같이 일만 해. 대신에 우리 회사 밑에서 일해. 니네 회사 내가 2조에 사줄게. 그러니까 돈을 그냥 갖다 부어버려. 갖다 부어버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개발자들 있잖아. 기존 개발자들. 특히나 약간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코드 짜고 막 이런 개발자들 있죠. 이런 개발자들은 약간 갈려나가거나 전부 해고 처리되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기초 수준의 개발자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AI가 전부 다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처음에 이제 어떤 꽃을 피우기 전에 학자들이나 어떤 개발자들이 예측했던 건 뭐예요? AI가 꽃을 피우면 어떤 블루칼라들 일자리를 전부 다 대체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갈려나가고 있는 건 뭐예요? 개발자들, 화이트 칼라들 이런 데 일자리부터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쪽이 조금 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또 어떤 디자인하는 이런 쪽이 지금 창작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갈려나가고 있어요. AI가 음악 만들어내는 거 보셨습니까? 엄청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 있죠. 그걸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샘플로 올려요. 그러면 저작권 피해서 요런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요런 음악을 좋아하는데 요런 스타일로 음악을 하나 만들어줘 하면 저작권 피해서 딱 만들어줘요. 근데 어떤 작곡가가 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음악이 나와요. 순식간에 5분이면 만들어줘요. 구글에서 제미나이 3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면서 만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상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왼쪽에 영상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잖아요. 오른쪽에 영상이 만들어져요. 왼쪽은 안 보이니까. 네. 대단하죠. 지금 그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근데 그걸 AI가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상이 막 가고 있는데 이 영상 속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해줘 그러면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호랑이가 튀어나와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엄청나요.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어떤 AI 전반의 큰 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초인류 인재가 아니면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보세요. 인공지능 투자 늘리며 9,000명을 해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5월에도 6,000명 해고 있고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벌써 얼마예요? 14,000명이나 해고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메타 보세요. 1,371억 줄게. 연봉 쇼크. 그러니까 한 명이 수만 명의 어떤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잘라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이 사람 한 명을 뽑겠다 이거예요. 왜? 지금은 갈아 넣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엄청난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다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 시장에는, 우리 경제에는 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초인류 인재들이 시장에서 놀고 있어 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뭐 이런 어떤 노동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서비스직에 취직을 합니까?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같은 기업에 흡수될 수 있다? 아니요. 이 사람들 연봉이 기본 몇십억씩이에요. 우리나라 기껏 해봐 2억에서 5억 정도밖에 못 주잖아요. 흡수도 못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 경제 부담으로 돌아온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쓰는 돈이 얼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반값 내는 게 얼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반값을 못 내기 시작하고 렌트비를 못 내고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경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시장 폭락한다, 이거 무조건. 버핏도 저렇게 나오고, 시장도 봐봐라. 기업들도 이런 애들 자르고 있잖아. 그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난리 날 거다. 시장에 인재들 쏟아 나오고, 저렇게 어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쓰면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는 어떤 경제학자들의 주류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버핏은 어마어마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안하죠. 5년 내에 좋은 시점이 올 거다. 덜덜덜덜. 버핏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덜덜덜덜 지금 이러고 있는. 그리고 기업들 엄청난 해고를 하고 있어요. 이 고용할 때 연봉 많이 주는 이 한 명은 의미 없어요. 시장에서. 이 수만 명이 해고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야 되나? 내가 욕심내다가 바닥까지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누구다? 유과장이다. 하지만 오늘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의견은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 열어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열어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치 이걸 예상이라도 했듯이 OBB법, 지니어스법, 무역관세 등 사실상 대놓고 자국 AI를 밀어주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사실 여기서 생긴 돈들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에다 아예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이 안 무너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하기. 그러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야, 시장이 불안한 건 맞지만 이렇게 부어주면 자산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어. 그러면 넌 영원히 간다는 거냐?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열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경제 논리로 시장을 이해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아니다. 양극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AI 전쟁 때문에 언젠가는 경제가 한번 부러질 거다. 그래, AI에 돈을 부어주겠지. 하지만 시장은 부러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어느 편향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을 한번 골고루 열어놓고 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사이에서 어떤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새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하신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